지난 2월 28일 날 이뤄진 통화 녹음 내용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화면 보시죠. 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등장합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과 이전 부회장과 통화 내용인데, 사실은 이재명 쪽에서도 다이렉트로 직접 한학자를 만나려고 전화가 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진상 쪽에 확인하겠습니다라는 대화 내용이 2022년 2월 28일 이루어진 통화 녹음 내용에 저장이 되어 있던 겁니다. 자, 이 녹취록에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직접 연락 왔다는 표현과 이재명 쪽에서 연락 왔다는 표현이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직접 등장한 두 사람의 통화 녹음 내용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혹시 천정궁, 가평에 있는 천정궁에 간 적이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세 갈등 강력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두 사람 사이에서 거론됐다는 부분,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연락이 왔다라는 부분,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네. 이재명 쪽 이거를 이제 혼용해서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를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들어가면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한학자 총재를 만나고 싶어 한다. 요 내용은 또 변함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 얘기를 윤영호 전 본부장한테 전한 사람이 이재명 그 후보 본인이든 네. 아니면 본인이 아니고 그 뭐 다른 측근이든 네. 여하튼 이재명 후보가 한학자 총재를 뵙고자 한다는 내용은 틀림없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내용을 보면. 네. 그러면 결국 왜 보려고 했을까? 왜 보려고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그리고 그게 과연 실행이 됐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그건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저런 진술이 나오면 혹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시죠. 권성동 의원이 지금 그 재판받고 있는 핵심적인 혐의도 네.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큰절을 하고 뭐 쇼핑백을 받아갔는데 거기에 1억이 들어있더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학자 총재를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에 관해서 민중기 특검이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냥 덮었잖아요. 그리고서 지금 이제 언론에 그 당시 진술한 내용이 하나씩 쏟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언급돼 있고, 네. 그리고 그런 게 이제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나겠다 하는 게 그 내용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한, 네. 어쨌든 뭐 민중기 특검이 그걸 수사했어야 되는데 덮었으니까 네. 지금이라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경찰에 국수본에 넘겼다지만 국수본이 과연 그 부분을 수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자, 조금 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설명드렸었던 그 NBA 농구 스타 스테판 커리의 섭외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어제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특검을 제안했는데 수사 대상 범위를 넓혀야겠다라는 주장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꺼내들었습니다. 자, 스테판 커리를 섭외하겠다. 그리고 그걸 섭외하는 과정에서 통일교에게 손을 벌렸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에 여러 국내외 명사들과 면담을 가졌는데, 그 사람들과 면담 가졌을 때도 그렇다면 누구에게 섭외를 부탁한 것이고, 누구와 또 그 비용을 대납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비용을 처리했는지, 이 부분도 이제는 살펴봐야겠다라는 목소리를 이준석 대표가 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 범위에 명시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김광삼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정치의 민낯이에요. 그러니까 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는다 이렇게 보는데, 네. 사실은 외국에 있는 유명인과 이제 대담을 하는데, 네. 우리가 그냥 정치의 이미지를 따지면, 아, 힐러리하고 대담을 하면, 네. 아, 힐러리가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는구나, 뭐 후원하는구나, 네.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다 돈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통일교 자체가 상당히 국제적인 어떤 인맥이랄지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힐러리가 됐건 뭐 마이크 펜스가 됐던 뭐 스테판 커리가 됐건을 연결해서 데려올 수 있는 인맥이 있고 네. 돈이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느 후보가 데려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결국 통일교를 이용하는 거죠. 또 통일교는 정치를 이용하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뭐 타임지에 뭐 표지로 나온다랄지 아니면 유명 인사하고 대담을 한다랄지 그럴 때 아 저건 지지다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돈이 오고 갔다. 아하. 근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고 마이크 펜스가 올 때도 한 7억 줬다는 거 아닙니까? 7억. 그렇게 말해줬습니까? 그렇죠. 그럼 7억 정도 줬으면 이걸 이제 통일교에서 다 부담했는지 네. 어느 한쪽에서 일부를 부담했는지는 모르지만 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걸 어떻게 보면 종교단체를 이용하는데 정치인이 종교단체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수 있죠. 네. 표를 얻어야 하니까 종교단체 행사에 가가지고 그것도 전체 행사는 아니고 자기 지역구 행사 정도는 네. 가서 인사 정도 할 수 있다는 봐요. 그렇지만 통일교의 어떤 전국적 행사, 세계적 행사에다 막 축사를 보내고 그다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보냈다고 한다면 이건 통일교와 커넥션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까지 통일교에 대해서 축사를 보내서 도와줬는데 그럼 통일교에서 그냥 축사만 받고 말았느냐? 네. 이것도 축사해주는 대가로 뭔 돈을 주고받은 게 아니냐? 네. 그럼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관련 글들을 썼습니다. 스테판 커리를 섭외하는 시도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황당하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통일교와 민주당 간의 커넥션에 집중을 했는데 이제는 그 수사 대상 범위도 넓혀서 특검 법안을 발의해야겠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경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그 특별한 근거도 없이 사실 네. 투방식으로 의혹 확장만 하는 전략이죠. 대략 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22년 초반에 있었던 주요 사건과 관련자들의 얘기는 사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오래 지켜봐 온 분들은 이 판이 어떻게 그렇게 기획되고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고 그걸 통해서 통일교든 아니면 통일교와 접촉하려고 했던 양당의 어떤 특정 정치 인사들의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성공한 계획이 하나로 중요하게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 그러니까 통일교 쪽에서는 윤핵관을 주요 접촉 대상으로 해서 계속 만났고 권성동 의원의 1억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확인이 돼서 이제 구속된 상태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 이후에 김건희 씨에게 명품백과 목걸이가 전달이 됐고 통일교 현안이 전달이 됐습니다. 통일교가 목표했던 바가 하나는 이렇게 성취가 된 거고요. 네. 대선 국면에서 이제 지금 민주당과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양쪽에 이런 방식으로 다 이제 일종의 유착 접촉을 해 놓으려는 시도가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얘기되는 내용들을 보면 녹취록의 내용 중에 보증, 뭐 보험, 그리고 뭐 신세지게끔 만든다. 네. 이런 과정이 대선에 있었던 것인데 그 중에 스테판 커리 같은 경우에도 어떤 라인을 통해서 누가 접근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선 때 후보 주변에서는 유명 인사와의 접촉을 통해서 외교적이든 문화적이든 아니면 특정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호의를 얻기 위해서든 여러 기획들이 있는 거고요. 그 접촉 라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스테판 커리였다면 그쪽에 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접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도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통일교였다 이렇게 봐야지 모든 게 통일교 재단을 통해서 민주당의 대선 캠프가 돌아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몇 가지 파편적인 어떤 얘기를 가지고 이준석 의원처럼 저렇게 확대하는 것은 좀 과도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당대표 때 통일교의 이른바 어프로치가 있었지만 단호하게 거부했다며 이 대통령이 당시 만났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대표 당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만나고 싶다며 오라는 이상한 요청 거부했다. 이 대통령 민주당 당대표 당시 통일교 총재 만나고 싶어 한 듯한데 왜 만나려 했는지 실제로 만났는지 밝혀야 한다. 아까 이재명 후보 쪽에서 다이렉트로 만나고 싶어 한다 라는 어떤 통화 내용과 관련된 한동훈 대표의 입장입니다. 관련된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죠. 이야기. 당대표 당시로 기억하는데요. 통일교의 한 총재님 측에서 저를 보고 싶으니까 총재 사무실로 와달라 이렇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당연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기저기 여야 모두 다 끊임없이 로비 내지는 어프로치를 한 것 같은데
그냥 뭐 로비만 했다면 뭐 문제될 것까지는 없겠지만 지금 금품이 오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권성동 의원과 전재수, 임종성 의원 등등.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사로서 뇌물인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밝혀내야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검이 선택적인 원사이드로만 수사와 기소를 했고 나머지는 양태정 변호사도 비판했듯이 국민들에게 일절 얘기조차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게 지금 논란인 건데 김우식 교수님 한동훈 대표한테도 통일교에서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전방위 어프로치죠. 그리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다음에 전직 대표든 현직 대표든 네. 가리지 않고 전직 장관이든 현직 장관이든 가리지 않고 어프로치를 한 건데 저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교라고 하는 이 종교 단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주류 그 대형 종교 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소수이고 비주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치권에 줄을 대서 공인된 어떤 주류 종교 단체로 좀 공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을 대려고 뭐 가리지 않고 했던 건데 저는 좀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지금 전재수 의원이나 정동영 장관 이야기 나온 것처럼 2022년 3월달에 대선과 관련되지 않고 그 이전부터 지금 전재수 장관 받았다는 금품 의혹은 2017년, 18년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통일교에서는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든 끈을 대보려고 어프로치를 수없이 해왔던 거예요. 그중에 전재수 의원이 거기에 어프로치에 딱 연관이 돼가지고 돈을 받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윤영호 본부장이. 네. 그러니까 그건 대선 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대선과 무관한 그런 상시적이고 일반적인 어프로치의 한 축이 저는 전재수 의원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시 의원이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한 축은 2022년 3월 9일 날 있었던 대선입니다. 이 대선이었기 때문에 대선의 권력이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향배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3월 9일 직전에 펜스를 불러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만나게도 해주고 그리고 아까 나왔던 이게 뭐 그 윤영호 본부장하고 이모 부회장과의 녹취긴 합니다만 바로 2월 28일자로 나오잖아요. 2월 28일 녹취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다이렉트로 보자고 연락이 왔다. 그건 뭐냐면 3월 9일 날 대선 직전에 사실 거의 승패를 알 수 없는 박빙 상태였지 않습니까? 실제 결과도 24만 표 차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입장에서도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직전에는 이재명 후보 측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 측도 그렇고 통일교든 뭐든 뭐 표가 된다면 어디든지 접근을 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재명 후보가 직접 했든 아니면 이재명 후보 측근이 했든 통일교 측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거기에 표를 구하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 측에서 통일교에 어프로치일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 심리거든요.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 표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녹취록에 나와 있는 저 내용대로 한다면 어떻게든 윤영호 부장의 입을 통해서 당시에 대선 직전에 민주당이나 또 문재인 정부 쪽이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 쪽에서 누가 연관이 되는지는 분명히 저는 파헤쳐야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네. 논란은 민주당의 당직에 통일부 직원들이 임명이 됐다라는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당시다라고 의혹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통일교 직원에게 당직 임명장을 주었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당직자는 그걸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굉장히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통일교의 천무원의 행정실장이라고 하는 핵심 요직에 승진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당시 당대표로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통일교와의 유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깊숙하다라고 우리가 국민들이 신뢰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증거가 있는데 왜 특검은 4개월 전에 진술을 받아놓고도 수사를 왜 묵살치는 겁니까? 민주당의 당직자로 통일교 직원을 임명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아까 임종성 전 의원도 그 사실은 지금 부인하지 못한 것 같은데 박정호 의원님, 통일교 직원을 왜 민주당 당직자로 임명합니까? 그거 송원석 대표가 잘 알면서도 침소봉대 하시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죠. 의심할 만한 충분하지 않은 게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많고 또 이런 세계 한인 민주회의 이런데 저도 뭐 부위원장 했지만은 지금 2025년을 보면 원내가 10명, 원외가 21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석 부의장이 명단 다 정해서 놓고 그리고서 당대표에게 이런 명단입니다. 와서 축사해 주시고 임명장 나눠주세요.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와의 연결성은 전혀 없는 거고요. 잘 아시면서 저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그 칩샷 퍼팅 안 당한 거 진짜 잘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 후보 시절로 올라가 봐도 코로나 터졌을 때 신천지 쫓아가서는 엄단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걸 저렇게 처리가 단호하고 잘하는구나 그래서 인기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런 분이 통일교와 비슷한 신천지를 그렇게 엄발을 했는데 통일교에 연결하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캠프에서는 그렇습니다. 난 누구 하는데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될까? 이거 연결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핵심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쪽과 연결성을 해서 자기도 어떻게 좀 더 이렇게 눈에 띌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런 행위 중에 하나였을 거라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천지 때 그렇게 한 이재명 후보가 다시 통일교랑 연결하려고 했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네.